안녕하세요. 행정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근로소득이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부분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재산을 볼 때 알아볼 거니까 지금은 이 소득평가액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근로소득 외에 들어가는 소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소득, 그리고 이제 뭐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업소득까지만 알아볼 거고요. 이건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라면 이제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이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공제되는 금액이 많았죠. 하지만 사업소득은 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에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은 말 그대로 수입이죠. 그런데 이거를 소득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순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준 순수익이 바로 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게 되는데, 결국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소득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가되는 사업소득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상시, 일용, 자활 이렇게 나뉘는데 상시만 본다고 했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냥 기타 사업소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보통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외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 농업 같은 게 있어요. 농업이나 어업 같은 거. 그거는 따로 이제 포함을 시켜야지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도소매, 제조, 기타, 서비스업, 프리랜서 모든 사업이 다 여기 기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임대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임대 소득이 있으신가요? 자가주택이 2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여러분에게 임대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보통 한 집에서 사니까 나머지 집을 임차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임차 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속이거나 그럴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택이든 상가든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으면 이 임대소득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적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보고,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임대 수입을 계산을 합니다. 쉽죠? 만약에 임차인이 2명인데 각각 월세가 30만 원이다 하면 이제 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경비를 빼줍니다. 근데 경비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제 장부가 있어서 그 금액으로 빼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신고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즉, 이 사업을 하면 평균적으로 경비가 이 정도 나간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요율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42.6%고요. 상가는 41.5%를 적용을 해줍니다. 좀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이다 하면은 이제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높게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보통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그 자료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약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이 국세청 소득 자료하고 이제 사회보험 자료, 이건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거죠. 사회보험 자료가 동시에 보일 땐 이 사회보험 자료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개의 기준의 소득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이라는 게 있죠. 뭐 직장인들은 월급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월 보수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대표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이 월 보수액을 산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업소득을 평가할 때 이 소득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좀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4천만 원까지는 이 단순 경비율에는 이제 일반 단순 경비율이 있고 이제 초과 단순 경비율이 있는데 즉 수익 금액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이 경비를 적게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 경비율이 일반은 50입니다. 그러면 초과는 한 40%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까지는 이 50%를 경비로 적용해주고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40%를 경비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4천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5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천만 원은 이제 절반을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400만 원만 경비로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자보다는 근로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사례가 조금 더 적긴 하죠. 자, 물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으신 분, 예를 들어 취업을 했지만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평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어디서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동영상을 만든 것이니 도움이 되셨다거나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가이드였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